션 레논 트위터에서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여성에게 넌 낙태당했어야 할 존재라는 말을 했다는 기사들이 보입니다. 바위를 쪽에서 천연 가스를 추출하는 그런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일본인 엄마 오노 요코하고 이걸 반대하는 이제 노래를 부르고 했어요. 자신들은 이제 자신들은 이제 환경 보호를 한다면서 바위를 쪼개는 거에 대한 반대하는 노래를 막 하고 막 TV에 나왔어요. 엄마랑 같이. 근데 또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이제 제작자가 션 레논에게 트위터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바위를 쪼개서 가스를 추출하는 게 문제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션 레논한테. 그랬더니 션 레논이 논리적인 반박에 답장을 제대로 못하고 계속 막 상관없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너 지금 하는 말들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너 지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혼자 또 발끈해져가지고 이 남자분한테 션 레논이 야 너 고등학교 성적이나 한번 다시 가져와봐 라든지 너 이 말 이해 못하는 걸 보니까 너 영어 학원에 좀 내가 보내줘야겠다. 참고로 이분은 영어를 능숙하게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지켜보던 한 여성 유저가 한심하게 느껴졌나 봐요. 션 레논한테 트위터로 너랑 니네 엄마 오노 요코는 사실 빈곤, 노숙자, 환경 문제에 너네는 사실 관심도 없다 라고 트윗을 썼는데 아니 그냥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아니라고 반박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또 발끈해가지고 이 여자한테 감히 우리 엄마를 모욕하다니 라는 답에 연이어서 너는 낙태됐어야 할 존재야 라고 말해가지고 인성 논란이 한번 됐더라고요. 근데 딱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예민 보스인지 아시겠죠? 근데 또 있어요. 션 레논이 그린위치 빌리지라는 데 사는데 그 옆집에는 좀 유명한 토메이라고 이제 헐리우드 배우의 부모님이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션 레논 집, 여기는 토메이네 부모님 집인데 기사에 그러니까 이 토메이 부부가 션 레논을 고소해서 $10밀리언 배상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10밀리언은요 여러분 120억이에요. 120억. 그 이유인 즉슨 옆집 사는 션 레논이 중국에서 어떤 나무를 가지고 왔는데 그 나무가 자라면서 막 뿌리가 토메이 씨 집을 막 부수고 망가뜨리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나무를 좀 없애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 없애주는 거야. 결국에 이 토메이 씨 부부가 고소를 한 거예요. 토메이 씨네 변호사는 그 션 레논 측이 굉장히 거만하고 주제넘고 합리적이지 않게 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1년 넘도록 법정 싸움 끝에 나무를 제거하고 그 120억을 배상금으로 토메이 부부에게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정말 환경보호가이고 인권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며 고집 부리다가 고소 쳐먹고 120억 배상금으로 쓸 바엔 그 돈으로 도움 필요한 환경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내친금에 좋은 맨날 말로만 나불나불 좋은 사회 구현 전쟁 반대 환경 문제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혹시 대단한 일이라도 하나 좋은 일이나 또 하나 기부라든지 그런 거 하나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눈이 안 좋은 건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 형인 줄리안 레논은 본인 이름으로 이제 재단도 있던데 션 레논은 돈도 더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진 재력과 난 더 나은 세상을 원해라고 말하는 거에 비해서는 딱히 하는 게 없더라고요. 딱 하나 제가 찾았어요. 노래 제목에 평화에게도 기회를 주자. 그 음악의 수익금이 음악 관련한 재단에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 빼고는 딱히 없더라고요. 아니 일단 이렇게 싸우기 좋아하고 고집 부리기 좋아하는 션 레논 씨에게 평화에게도 기회를 주자. 또 제가 션 레논 여친이 쓴 댓글 중에 너무 웃겼던 게 있어가지고 어떤 이제 한국인이 댓글로 일본 정부는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한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도 사실 일본에 왜곡된 지식들이고 후쿠시마 방사능까지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그걸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 댓글에 나도 일본의 방사능이 안전하지 않은 건 나도 알아. 일본 정부는 무언가를 인정해야 될 때 자존심 문제가 좀 있는 편인데 다른 나라들도 그건 마찬가지야. 한국과 미국이었어도 그랬을걸? 그러니까 이 방사능, 사람의 건강,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일본 정부가 비양심적인 게 아니라 어떤 국가이든 그랬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샬롯 씨는.
일본 정부는 사람들을 패닉에 빠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라면서 옹호해 줍니다. 후쿠시마가 그렇게 된 건 정말 비극이야 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 좀 짜증났던 게 뭐냐면 아니 자꾸 후카시마라고 해. 후카시마 제발 야 후쿠시마라고 이 똥멍청이야. 거슬려 그러면서 후쿠시마가 그렇게 된 건 정말 비극이야.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나빴던 건 알지만 일본도 그 이후에 많은 걸 겪어야 했다고. 원자폭탄, 방사능 등등 일본도 이런 걸 많이 겪었는데 이제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어? 난 진짜 이거 무슨 사고방식이 초딩도 아니고 아니 둘 다 수준이 왜 이래요 진짜. 나 진짜 어떤 분이 이 우기에게 심볼이 식민 지배 당시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부정적이고 상처가 되는 심볼일 수 있다 이런 댓글에 참고로 굉장히 예의 있고 논리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여기 댓글에 누구든 전쟁 후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한 100살은 넘었을 텐데 인스타그램 볼 일은 없을걸? 전쟁 반대 평화주의자가 되고 싶은 초등학교 2학년 2명의 일기장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션 레논과 그 여자친구의 주장이 일본 극우들 주장과 똑같은지, 뭐 예를 들어 일본 전범 얘기할 때 베트남 전쟁을 들먹이면서 한국인도 전쟁 범죄 저질렀다고 한다든지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는 원래 역사 교육을 일본 우익적으로 받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뭐 보통은 별로 막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는 게 팩트예요. 근데 아무래도 미국인들은 이제 역사 교육을 받을 때 그 미국이 일본에게 그 원자폭탄이라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고 그거에 대한 일본의 피해가 막심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경제를 이만큼 성장시킨 정말 존경할 만한 국가 막 이런 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일본 내두들이 막 한국인들이 이렇다 저렇다 선동하면 사실 선동당할 확률이 높긴 높죠. 왜냐면 아무래도 호감과 동정을 갖고 있는 나라이니까요. 근데 이 커플들이 주장하는 게 너무 막 일본 우익스러운 건 솔직히 원래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이지도 않고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 역사적 팩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댓글들 보면 대부분이 인터넷 댓글 복사 붙여넣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그냥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전범기 옹호하는 주장을 뒷받침해줄 자료를 인터넷에서 쎄빠지게 찾는데 그런 자료들이 다 내두 사이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백지 같은 지식과 뇌에 그 구구 사상들이 아주 그냥 쫙쫙쫙쫙 빨아들여지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이제 일본 구구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무식해서 지들도 모를걸요? 자기네들이 그런지? 션레누는 지금 트위터에 개인이라든지 라든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자기들이 한국인들에게 욕한 거는 싹 빼놓고 자기가 공격받은 악플만 올리면서 한국인들이 자신을 공격했다고 위선적이고 교활하게 자기만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심지어 한국인들이 댓글을 쓰지 못하도록 아예 IP를 다 막아놓더라고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기사도 보고 그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도 봤는데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본인들 입으로 말해서 알려진 것과는 다른 이미지로 얼마나 위선적인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던데 뭐 어쨌든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아닌데 둘 다 이렇게 어떤 뭐 재능이 뛰어나서 여러분도 모르셨잖아요. 모르는 미국인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제목에 계속 존 레논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그로가 끌리지. 션 레논 하면 누가 알겠어요. 사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엄청난 모범생도 절대 아니었고 오히려 한국사 공부할 때 집에서 교과서를 막 던져버린 적이 있었어요. 너무 역사 공부하다가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서.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는 항상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절대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의가 이루어질 날은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번 이런 일들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댓글로 이제 한국인들 막 모욕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더 자주적이고 강해지는 나라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한국 정치라든지 역사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션 레논과 여자친구의 교활한 모습 그리고 그 댓글에서 막 한국인들 욕하고 왜곡된 역사 심지어 막 포토샵한 사진들까지 션 레논 트위터 댓글 보시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자주적이고 강력한 국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국가가 되려면
되려면 국민들부터 강한 국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역사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저부터 내 나라에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번 사태를 보시면서 너무 화가 나고 분했죠.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사실 여러분 앞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어학연수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본인들이 지금 션레논과 여자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우길기는 전범기가 아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악마가 아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나라 일에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다면 정말 언젠가는 그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날이,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이 썼던 말, 그리고 그 댓글에 달린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역사 왜곡해서 외국인들 선동하던 그 댓글들, 여러분 잊지 맙시다.